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타워크레인 계약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조합원들을 써달라며 고공농성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을 내건 도의회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조리 종사자와 교육청 간의 단체 협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루 종일 강풍이 분 어제 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한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크레인 업무에 자기 조합원을 써달라는 게 요구였는데요. 타워크레인 계약을 둘러싼 한국노총과의 오랜 갈등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6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안에서는 53살 박모 씨가 새벽 6시쯤부터 농성에 나섰습니다. 풍속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데도 계속 들락날락 하시니까 저희 밑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박 씨는 타워크레인 업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써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기존 계약과 달리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쓰겠다고 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현장 소장님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반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 다음에 현장 쓸 때 자기들이 하늘 쪽에 자리를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약속을 좀 지켜달라 하는 얘기고. 타워크레인 계약을 둘러싼 양대 노총 조합원 간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어제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도 한국노총 조합원이 같은 이유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을 쓴다며 장비 임대업체 대표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강성으로 지금 강한 게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성부터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두 노총 간의 첨예한 갈등을 마주한 건설업체는 양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가짜 조합원 논란이 제기되는 등 선거 기간 내내 혼탕양상이었는데요. 선거 2달이 지났지만 이제 당선된 조합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등 불법과 탈법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네, 저도 조금 생각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선거 기간에 적발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남원의 모 농협조합장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합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가족까지 불법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날 유권자를 태우고 간 거예요.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세요? 선거 이전부터 계속 좀 진행해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실의 모 농협조합장도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들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현직 조합장만 14명이라 추가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금품 향응 전달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돈 선거 관행을 끊지 못했다는 건데 일부 조합장들은 상대 후보가 단순히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인사하고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우리 조합의 건강검진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가시라. 안 사니까 그거를 잘 알지. 일단 경찰은 위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내일 전주대학교에서 채용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는 도내 6개 대학도 참여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9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주시청 앞에서 5달째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직접 고용할 뜻이 없다며 파업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청사 앞을 가로막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5달째 농성을 해온 이들은 전주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과 비교해 임금은 60% 수준이고 휴가와 산재처리 역시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시와 출연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면서도 유독 자신들만 방치하고 있다며 결국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고집한다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대응도 시작하겠다. 걱정은 파업으로 인한 전주시 내 쓰레기 대란입니다. 파업을 예고한 청소노동자는 178명, 전체 민간위탁 인원의 43%에 달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재활용품 수거와 가로 청소를 맡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참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대응하겠으며 주거 일찍 지역 이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일단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시민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례가 없고 재정 부담도 커 들어주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는 올 하반기까진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증인들은 검찰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증언과 증거를 항소심이 인정할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 200여 개를 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측근들이 선물을 돌렸고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이 지시하고 격려했다는 전화통화 내용도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했어요. 알았다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데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들은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홍삼 스파 운영권이 마음처럼 넘어오지 않자 이항로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녹취나 카톡 내용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방청에 나선 이 군수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분위기가 좋다고 그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러죠. 1심의 증거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이항로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최후 진술에 나선 이 군수는 군정에 공백이 생겨 죄송하다면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완산학원 비리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의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어야 하고 사학의 교원과 직원 임용도 엄격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직원들은 공사와 용품 구매 과정에 단가를 부풀려 차익을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노사 단체 협약을 사실상 부정하는 예산 심의를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노동권의 무지를 드러낸 것은 물론 예산권 남용의 사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800명 가까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수당 13억 7천여만 원을 의결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 연도 임금 협약 시 급식 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할 것을 주문한다.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헌법상 권한인 노사 자율의 단체 협약을 사실상 변경 요구한 셈입니다. 노동계는 막강한 예산권을 가진 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체 협약 훼손 시도로 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의회의 그런 요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노사의 단체 협약이 훼손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는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한 권고였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협약 시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사과합니다. 노사의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조건부 의결이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발언 회의록 삭제 등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사과까지 불러온 이번 사태는 노동계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과 예산권 오남용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상공인들이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도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최근 도내 한 닭고기 업체가 새만금 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1,5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입주가 불어돼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기본 계획을 바꾸면서 염료나 피혁, 성면, 도축,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참여기업 투자협약이 체결됩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은 오늘 30일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에디슨과 대창모터스, 주식회사 코스텍 등 5개 전기차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습니다. 새만금 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은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 확보와 운전자금 융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내년 4월 공장 준공을 목표로 오는 11일 착공합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은데요.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을 막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수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장수 의자는 원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일이 잦자 횡단보도 앞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수 의자입니다. 남원시가 장수 의자를 노인들 통행이 잦은 병원과 전통시장 등 6곳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신호등 아래 설치된 의자는 손쉽게 내려 앉을 수 있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혀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과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의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 정책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는 으뜸 택시 덕분에 매일 병원 가시는 어머니 걱정을 덜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2년 전에는 탈수 현상이 온 군민이 콜버스의 도움으로 구급대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으뜸 택시는 36개 마을에서 운영되며 요금은 1인당 500원입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전통장 문화학교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24개 초중학교에서 10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마쳤는데 전통장 문화학교는 고추장과 간장을 직접 담그거나 음식을 만드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순창군은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장 만들기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체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군산의 동학혁명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군산 동학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49명의 군산 출신 농민군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전주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작업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며 다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전주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주 토요일 완산공원 녹두관에서 24년 전 일본 홋카이도 대학으로부터 넘겨받은 동학농민군 유해를 안장하는 진혼식을 진행하고 풍남문 광장에서는 기념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31일엔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5주년을 기념해 완산 도서관 광당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도내 산업단지 두 곳이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가 정부의 경쟁력 강화 대상에 선정됐다며 국비 5억 원으로 개선 사업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은 중소형 선박 기자재와 자동차 연구 중심지로 정읍 제3단은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8살 김모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자정쯤 익산 금강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함을 지르다 다른 층 주민이 항의하자 흉기로 이웃 주민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익산 대산체육공원에서 마당극 굿세어라 심청화가 펼쳐집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어 나갈 영 아티스트 3인방의 하우스 콘서트를 엽니다. 어린이 전통 음악극 지지배배가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 미술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냐 국제 아트페어가 다음 달 1일까지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W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레지던스 입주작가 보고전을 마련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내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가 중국 강소사와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오늘 도청광장에서 갖습니다. 제20회 심청 이상 시상식과 가족 한마당 행사가 오늘 덕진공원 내에서 열립니다. 정읍 시민이 주도하는 다함께 건강 걷기 발대식과 걷기 행사가 오늘 워터파크 광장과 내장호 오솔길에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현장 실습도 배우고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하반기 대학생 직무 인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은 23도, 익산이 11도에서 23도, 동북권은 무주가 9도에서 23도, 진안이 9도에서 2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2도에서 21도, 고창이 10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